맛은 늘 정직합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전통의 방법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해지면 맛은 자연스레 완성되죠. 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며 한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한 번도 싫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잣가루가 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동반자가 있어 나의 삶은 늘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자신감 넘치시고 열심히 해가는 모습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내 여자로서 걸어간다는 게 너무 힘든 점을 많이 보게 돼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내가 이룬 작은 성과는 나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지며 전통의 맛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전남 담양군 창평면, 공기 좋고 물 맑은 선비의 고장은 결혼과 함께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남도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깃든 담양은 예로부터 조청과 한과가 유명한데요. 나는 이곳 담양에서 한과를 만듭니다. 6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한과 공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 물량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의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한과는 100가지가 넘는데요. 저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또 다른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랍니다. 한과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과정마다 사람의 손을 거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완성되는 전통 먹거리죠. 화학 첨가물 또한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 한과. 이런 한과의 매력에 빠져서 나는 한과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제가 접해본 음식 중에 한과가 제일이라고, 저는 한과를 하기 때문에 한과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또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너무 좋은 음식인데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명절에나 쓰고 뭐 제사에나 쓰는 이런 걸로 한과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고. 오늘도 나는 한과 작업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공정이 기계에 손을 거친다고 하지만 일일이 점검하고 검수해야만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 매출 규모 7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과 공장으로 거듭나기까지 15년의 세월.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맛을 가진 한과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한과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재료 일체 98%를 국산 원료로 사용해서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 창평엔 건강한 재료들이 넘쳐납니다. 한과의 주된 재료는 쌀인데요. 좋은 쌀을 사용해야만 품질 좋은 고소한 한과가 완성됩니다. 창평의 농민들은 친환경, 유기농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건강한 쌀을 생산해 왔습니다. 여기는 친환경으로 화학약품을 안 쓰고 우량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쌀 소비 촉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과를 많이 만들면 해서 쌀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여기가 이제 유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쌀 담그는 실이에요. 보름 정도 담궈서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으깨지잖아요. 이렇게 으깨지면 이게 쌀이 다 잘 고른 거예요. 이렇게 발효가 돼야 유가가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완전히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된 쌀을 방아찌어 찜솥에 쪄내면 이렇게 차진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죽에 공기를 넣는 꽈리치기 과정이 잘 돼야만 유가가 잘 부풀게 되죠. 예전엔 집집마다 직접 만들어 먹었던 한과는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었던 우리의 전통 과자죠.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또 딸에게로 전해진 집안의 비법이 자랑이자 명예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건 김이에요. 그래서 김하고 깨하고 이렇게 같이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이런 생강 같은 거는 녹말을 우려내서 매운맛을 우려내고 이렇게 조청에다가 끓여놔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두고 잡수시는 홀례상이라든가 제사상 할 때 고임을 할 때 높이 뭐 30cm씩 33cm 싸는 이런 고임할 때 이런 다식을 많이 썼고 빨리 보급이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 옛날 문헌에도 있고 옛날부터 해서 드셨던 겁니다. 빛깔도 화려하고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한과 참 곱고 예쁘죠? 제가 이렇게 다양한 한과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그 잘 나가는 품목만 만들면 더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이런 한과도 있다. 이런 이렇게 좋은 한과도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좀 배우고 또 이걸 제가 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더 발전시켜서 더 다른 모양 더 다른 거를 예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여주고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발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굳이 고집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의 방법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한과는 팔색조처럼 변신을 합니다. 더 맛있는 한과, 더 고운 모양의 한과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우리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한과가 10가지 정도 되고요. 정직한 재료만을 사용해 기품 있는 맛을 낸다는 평가를 얻어선지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의 노력 덕분에 나에겐 한과 명인이란 과분한 직함이 주어졌습니다. 국내에 단 3명에게만 부여된 한과 명인의 명예는 나를 더 깨어있게 하고 부단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굶고 안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명인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한과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잊혀져가는 그 젊은 층들한테 우리 한과를 좀 많이 보급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반대로 건강한 먹거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건너온 패스트푸드가 젊은이들의 간식으로, 주식으로 자리를 잡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전통 한과 체험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광 그런 코스가 아니고 막 왔다 금방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와서 이렇게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음식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우리 한과 만드는 모양이라든가 한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가르쳐 주면서 그네들한테 젊었을 때 한과에 대한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완성한 전통 한과 체험관은 한 해 만여 명의 체험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과의 미래가 밝아 보이죠? 우리는 체험객들에게 강정이나 유과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합니다. 오늘은 멀리 강진에서 생명고등학교 친구들이 체험장을 찾아왔네요. 바쁜 일 제쳐두고 제가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체험에 나선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흐뭇한데요. 이 친구들에게 오늘의 경험은 한과에 대한 관심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할머니들이나 먹는지 알았는데 만들어 보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육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햄버거나 그런 게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육아가 더 매력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세요. 어느새 이 친구도 한과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서양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이 명인들이 계심으로부터 해서 명맥을 조금 이어나가고 전파하고 다른 문화권에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들이 그 패스트푸드에 너무 이렇게
시달리면서 고통을 어떻게 보면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과가 슬로푸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장을 간다든가 극장을 갈 때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팝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뭐 운동 야구를 보러 간다든가 그럴 때 우리 한과를 그 사람들 손에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게 이제 행복하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과를 가지고 우리 뭐 나라 사람만 먹기는 제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이 한과를 세계인의 간식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과를 가지고 세계를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박람회도 많이 참석을 하고 전시회도 많이 가고 또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달에 북경에 가서 한과 전시회도 하면서 시연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세계인의 입맛에 맞추다 보면은 한과가 세계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인의 간식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물러두고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35년) 전 나는 담양 유씨 6대 종손인 남편과 결혼해서 담양에 살게 됐습니다. 종부의 역할과 무게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철부지였기에 겁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한 해에 16차례의 제사를 준비하고 층층시야 시어른들을 모셔야 하는 녹록지 않은 시집살이.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왔는데 호랭이 같은 양반하고 나보러 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요. 무서워서. 너무 막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우리 시동생들한테 얘기하면 혼나는데 저 대문에서 딱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이 밥상이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않고 조금만 늦었다 하면은 막 화를 내시고 막 야단을 치시고 눈물이 쏙 빠지게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많은 데서 물 수도 없고 뒷끝에 가서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고 뒤에 가서 많이 울었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원망도 많이 했어요. 나를 왜 이런 데 시집을 보내갖고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는가. 가풍이 엄격했던 문화 유씨 가문. 시어른들은 엄하게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역할까지 도맡아 했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 익히고 배운 솜씨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시누시동생 결혼을 시킬 때 꼭 한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할머니라든가 옆에 숙모님이라든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는 안방에다가 쌀 한 대 해가지고 이제 말려서 튀겨서 이렇게 뭐 한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또 맛있게 잘한다고 그렇게 입소문이 났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수갓끼리 이렇게 놀아먹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석작 해서 또 이웃집에 놀아주면 또 그분이 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하니까 그럼 내 자녀 결혼에도 좀 한석작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석작, 두석작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시집살이의 소름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며느리에게 살가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전 결혼해 우리 집에 들어온 맏며느리 지연이. 아이 셋을 키우느라 바쁠 텐데도 내 일을 돕고 싶어 합니다.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니까 진짜 안타까울 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힘들어하실 때도 있고 CEO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그렇게 강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집에서는 되게 여리시고 동네 분들 얘기 들으면 아버님 되게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해줬대요. 저희 아버님 제사 때도 오시고 우리 아가씨 아버님 없이 결혼식 시킬 때 지금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살갑고 다정했던 남편은 10년 전 어느 날 심장마비로 느닷없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막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운전을 하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차 문을 못 열었다 이렇게 어느 그 장치를 못 누르니까 이제 이게 열었다 닫았다 안 해졌겠죠. 근데 그게 안 해지는 거예요. 그 안 해질 때부터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그게 또 참 가슴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둘이 나서 둘이 같이 오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혼자
할 때 거기 앉아있는 그 기분은 그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쁜 일도 생각이 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늘 함께했던 남편이기에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막 편안하지 않을 때 애들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 하고 할머니 사랑해 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싹 가셔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삽니다. 저희 어머님이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하시지만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되게 깊으시거든요.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힘들지 않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참 잘 된 것 같고 호박나는 조금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 나는 늘 든든하고요. 내가 만든 한과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주가 있어 또 행복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가족의 힘은 견고한데요. 나만의 비법을 전수해줄 며느리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질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랑 이렇게 음식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뭐 만족합니다. 현재로서는 한 70점? 근데 이제 딸같이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쇼핑도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며느리가 제가 어려운갑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집 식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불만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지연이. 지금은 조리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선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며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은 유통과 판매 담당이라 추석을 앞두고 서울에 출장을 나가 있네요. 나의 가족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이고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가족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일도 없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의 고부관계를 떠나서요, 이 일을 해가는 어머니 모습 봤을 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바쁘신 일은 좀 내려두시고 이제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종갓집 종부로서의 숙명과 한과 명인이라는 명예. 내게 주어지고 또 내가 개척한 이 길을 나는 자랑스럽게 걸어갑니다. 나는 평생 나의 길을 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한과의 맛과 빛깔, 영양의 깊이를 알릴 겁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나의 가족들이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주는 한과 만드는 사람입니다.